조금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책정을 해놓고 현장 소장이 도망간다던가, 분명히 진행을 하다가 문제 생길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오히려 현장에서는 2층 집이 비용이 더 비싸요. 그리고 이제 모듈러 시공을 했을 때는 단층 집이 더 비싸요.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건축주님 가족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내가 몇 시에 집에 들어오고 가장 먼저 들어와서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주로 모여있을 때 어디서 지내고 방에서 있는지 거실에서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체계화해서 만들어 놓다 보면은 조금 더 나한테 맞는 형태의 평면도를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면을 그리고 건축적으로 풀어내는 거는 우리 전문가들이 다 있으니까 그 전문가들한테 최대한 상세하게 우리 가족에 대한 행동 양식을 알려줄 수 있는 게, 내가 먼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좋은 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먼저 하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우리 가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화장실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고, 또 거실을 중심으로 할 건지 아니면 안방과 같은 침실, 그리고 이제 우리 휴식 공간을 위주로 할 건지 그런 것들도 정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생활 양식을 알아보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수용사 선택을 이거는 관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기존에 이제 네임드에 있는 경량 목구조 주택 업체에서 2채 정도 집을 지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집을 이제 지으려고 하시는 분이고, 근데 요새 시황을 보니 분명히 진행을 하다가 문제 생길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공간제작소를 방문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느 점에서 우리 공간제작소를 선택하시게 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결국엔 안정화되어 있는 공장, 그리고 규모, 또 연역, 이 세 가지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얼만큼 많은 양의 건축을 해보았는가, 회사가 탄탄한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져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뭐 골조 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시공사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건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현장 소장이 도망간다던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직영 처리가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예산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사실 정확한 예산은 우리 공간제작소 오셔가지고 저와 같은 담당 매니저들과 상세한 내용들이 1시간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뽑아볼 수가 있는 게 예산이에요. 그냥 부탁되고 30평이 얼마예요? 했을 때 여건마다 금액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총량의 법칙 같이 우리가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서 내가 어느 부분에다 포인트를 줄 건지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를테면 평수를 늘린다라고 하면은 내가 조금 더 포기를 해야 되는 옵션 부분이 있을 거고, 옵션을 늘린다라고 하면은 포기를 해야 되는 평수 부분이 있어요. 옵션도 많고 평수도 넓으면서 금액까지 저렴한 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단층이냐 복층이냐도 고민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사실 취향 차이예요. 100% 취향 차이고,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현장에서는 2층 집이 비용이 더 비싸요. 그리고 이제 모듈러 시공을 했을 때는 단층 집이 더 비싸요. 이유는 극명한데, 현장에서 2층 집에 대한 마감이나 여타 공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외부에 작업 발판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에 대한 비용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공장에서는 모듈을 한쪽에 다 깔아놓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1층이든 2층이든 동일한 선상 안에서 작업이 돼요. 그래서 작업 발판을 추가로 설치를 안 해주셔야 되고, 단층이 좀 더 비싸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기초공사에 대한 면적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평수 두 채를 놓고 한 집은 15평, 15평에서 2층 집, 한 집은 30평짜리 단층집을 비교해 놓고 보면 기초공사라는 그 항목만 놓고 봤을 때는 금액이 2배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거주성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복층보다는 단층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평수에서 어르신이 계신다고 하면 복층보다는 단층을 더 권해드려요. 주로 생활할 공간은 1층이고 가끔 게스트가 오는데 게스트랑 완전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2층으로 이제 권해드리고요. 또 무조건 단층이 좋다, 복층이 좋다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만은 또 기획된 주택들이 많잖아요. 네. 옷으로 치자면은 기성복과 맞춤 정장이에요.
기성복은 내가 원하는 디자인 딱 골라가지고 나한테만 맞으면 잘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맞춤 정장 같은 경우는 나의 몸에 딱 맞춘 거예요. 설계하고 기획 모델도 똑같거든요. 기획 모델은 누가 들어가서 살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정말 오디너리한 평면을 가지고 만든 모델들이고, 그리고 맞춤 설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족 그리고 나한테만 맞춰져 있는 설계인 거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비합리적인 평면이더라도 나한테만큼은 가장 맞는 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일장일단이 있어요.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거는 당연히 설계를 했을 때보다 조금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책정을 해놨고, 진행하는 과정도 설계 단계가 없다 보니까 조금 더 간편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금액적으로는 기획 모델이 확실히 저렴하죠.